이번 시간은 1인 창직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창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1인 창직의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창직을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창업 로드맵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창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텍사스 교수 오스테드는 20-30년 안에 인간 수명을 30% 정도 늘리는 약이 나온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를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재앙이라고 해야 될지 아직은 판단이 안 되는데요. 이제 20-30년 안에는 이런 싱귤레리티 시대, 특이점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즉, 많은 미래학자들이 20-30년 내에 이러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술을 가진 약들이 이제 출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20-30년까지 버티기 위해서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하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이런 AI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이 개발하는 약이 아니고 이 AI가 모든 데이터를 집대성해서 가장 최적의 어떤 고객의 니즈가 되는 그런 인간 수명과 관련된 그런 약들의 레시피를 제시를 할 건데요. 이러한 약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약들을 통해서 인간 수명이 150세까지 이렇게 연장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리노이대 교수인 울산스키는 인간의 노화를 막을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 기대 수명이 85세 정도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최소 150세까지는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기가 20년이 될지 아니면 50년이 될지 시기의 문제지 이제는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롤 모델로 일본 여성으로서 고학력에 그러면서 고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그리고 키는 한 1m 50c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장수의 조건을 가졌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수 시대에 앞으로는 그러면 이 150세까지 인간이 어떤 지적 능력과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인간의 그 수명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감이 있는 그런 자기만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가지고 창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인간이 창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뭔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명분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 창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직을 통해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번창하게 되면 그게 창업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게 이 창직 창업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1인 창직을 할 때는 어떤 환경에서 주로 이제 창직이 될 거냐? 이렇게 한번 보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서 85세까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한 10년에서 20년은 더 일을 해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소일을 할 거냐? 결국은 인간이 수면 시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활 필수 시간을 빼고 일하는 시간이 한 10만 시간에서
교육 시간 2만 시간, 그리고 노년의 그 한 10만 시간의 자유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소일하면서 잘 보낼 건가가 앞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남는 시간을 세상에 어떻게 보면 기여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면서 존재감을 가지는 것이 이 창직의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자 필요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트렌드가 한 사례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대기업 중심의 어떤 일자리 구조에서 이제는 대기업이 앞으로는 영원한 직장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에서의 그 노키아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이전에는 피처폰으로서는 노키아가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등장하고 나서 그리고 이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노키아는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핀란드에서 어떻게 보면 2013년 기점으로 노키아는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핀란드는 어떻습니까? 창업, 창직 분야에서는 메카로서, 성지로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키아가 무너지고 나서 핀란드 경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노키아 이후에 창업과 창직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핀란드 경제는 오히려 더 탄탄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이러한 롤 모델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아닌 미래의 직업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콘텐츠 비즈니스 사업이 앞으로는 더 유망한 어떤 미래를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인 창직에 있어서 노키아뿐만이 아니고 이 모토로라, 소니, 야후, 닌텐도, 샤브 등은 세계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거의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죠. 모토로라의 경우도 한때 휴대폰에서는 세계 2위였으나 현재는 8위 이하로 추락한 상태고요. 소니 같은 경우도 워크맨 개발, 브라운관 TV에서는 세계 1위였으나 LCD 투자가 늦어져서 현재는 세계 3위 이하의 TV 회사로 추락했고요. 야후 같은 경우도 인터넷 시대를 연 닷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검색에 밀리면서 추락해서 지금 매물로 등장했습니다. 닌텐도는 휴대폰 게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 넘버 원이었으나 지금은 스마트폰 게임에 밀려서 지금은 존재감을 잃고 있고요. 샤브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터보 엔진 상용차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GM의 인수 후에 지금은 품질이 떨어져 파산을 했습니다. 이렇다 이제는 영원한 기업이 없습니다. 나의 미래를 책임질 줄 기업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100세, 150세 시대에 내가 존재감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의 브랜드를 확보하고 그 브랜드로 사람들이 나한테 필요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지적 컨텐츠 기반의 1인 창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인 창직 환경이 이제 앞으로 도래하는데요. 이 마켓 3.0, 이 개념은 필립 코틀러라는 작가가 결국은 이제 제안한 건데, 이 필립 코틀러의 3.0은 결국은 마켓 3.0은 고객에게 감동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지금은 브랜드가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객이 공감하는 그런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런 감동을 제공하는 것은 이것은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앞으로
AI 시대에 로봇이 대세이지만 이 부분은 대기업도 아니고 AI 기반의 로봇도 아니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공감 마케팅을 통한 어떻게 보면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1인 창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즉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상의 어떤 공간에서 사무실 없이 또 고정 비용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에 있어서 창직에 있어서 이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요. 자신의 밸류를 통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스마트 워크라는, 즉 이제는 여러분들의 스마트 워크의 핵심인 모바일 어빌리티로서의 스마트폰이 모든 사무실의 그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냥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꺼내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가상 시대에 VR이나 이런 가상 현실, 증강현실을 통해서 AR이라고 하죠. Artificial Reality, 즉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제 대면 접촉을 구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디서나 어떻게 보면 사무실 환경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3D 프린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컬러 3D 프린터가 나오면 내가 생각했던 거를 직접 내가 생산자 입장에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프로슈머로서 프로덕트 플러스 컨슈머를 프로슈머라고 하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걸 바로 생산함으로 해가 판매까지 이루어지므로 1인 창직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 이 서비스 로봇은 이제 움직이는 모바일 어빌리티라고 보면 되는데 뭐냐면 스마트폰에 팔다리나 아니면 바퀴가 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즉 움직이는 스마트폰에 어떤 앱만 깔면은 이게 의학 공부를 시키는 그런 가정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펫 로봇으로서 집에 있는 어떤 애완동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놀이 로봇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감시 로봇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서비스 로봇이 만능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갈 탑재할 컨텐츠를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한다면 또 창직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IoT를 통해서 빅데이터, 이거는 현재 스마트폰에 있는 10개 이상의 센서들이 나의 정보를 어떻게 보면 채집해서 어딘가의 클라우드 환경에 데이터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개인의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이것들을 우리는 빅데이터를 하는데, 앞으로 1인 창직을 할 때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수요를 확보하고 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SNS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을 발굴한다면 대기업이 하지 못하고 대기업이 할 수 없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나 전기차를 통해서 이제는 생활비가 안 드는 그런 환경이 구현이 됨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이상의 어떤 삶을 구현하면서 창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1인 창직이 분명히 대세가 될 것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공용 시대의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기민한 어떤 바퀴벌레와 같은 그런 창직 환경이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세상이 도래할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인 창직 환경으로 보면 가장 유리한 것이 지금 오토 플랫폼, 즉 양면 시장,
투사이드 마켓인데요. 지금 모든 비즈니스가 가장 잘 되는 부분은 전부 O2 플랫폼입니다. 즉 고객과 유저를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을 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각자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컨텐츠를 얹으면, 즉 앱으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컨텐츠에 나의 샵을 개설을 하게 되면, 샵인샵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다면 혼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지식 컨텐츠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플랫폼으로서 페이스북, 링크드인 또는 인스타그램 또는 핀터레스트, 그리고 아마존, 구글, 네이버 쇼핑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간에 우리가 입점을 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직 환경이 이제 점점 도래하면서, 예전에는 하드웨어 종속적인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네트워크 기반의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의 컨텐츠 중심의 어떤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CPNT, 즉 여기서 보면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 디바이스, 여기서 가장 이제 활성화되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컨텐츠가 결국은 이 클라우드 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인 창직 환경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건가? 그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 검색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검색 시장이 앞으로는 역으로 말하면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떻게 보면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검색 시장에 나의 그 컨텐츠가 많이 어떻게 하면 노출이 될 건가, 여기에 따라서 비즈니스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인 창직 환경에서 보면요, 인터넷 인프라 전문 기업인 시스코에 의하면 앞으로 미래의 10년 뒤에는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디지털 페르소나, 즉 우리의 그 디지털 모습이 가치가 급부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나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이 되고, 디지털에서 보여지는 나의 행동과 그런 신용 정보가 나를 대체한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랜서 시대, 미국 근로자의 34%가 이미 프리랜서입니다. 미국에는 3만 개의 직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15,000개가 지금 프리랜서로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를 닮은 컴퓨터, 현실보다 더 생생한 가상현실 속에서 기기와 기기가 이제 M2M, 즉 Material to Material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머신 투 머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기와 기기가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이 시점에서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 급감이라고 했는데, 기술 발달에 따라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만 하더라도 기존 엔진 자동차는 한 부품이 3만 개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일자리가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됨으로 인해서 13,000개 정도의 부품으로서 전기 자동차가 구성이 됩니다. 17,000개가 앞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고요. 현재 실제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세먼지 절감 대책으로
앞으로 그 대기업들이 메인 자동차들이 전부 다 5년 내에 전부 전기 자동차로 가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즉, 지금부터 5년 내에는 이제는 거의 자동차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거의 한 60%에서 65%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업 시대의 종말, 이제는 스타트업 혁신을 통해서 대기업 주도의 경제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자 일하기보다는 협업에 의해서 일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들이 앞으로 아주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최대 10년, 최소 5년 안에 나올 그런 미래의 프리랜서 또는 1인 창직의 하나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인 창직을 하는 그 인프라를 보니까 앞으로는 이 옷이 웨어러블 한 하나의 기기로서 작동을 해서요. 옷을 입으면 옷에 모든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옷이 또 파워 어시스터가 돼서 나의 어떤 약한 근육을 보완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밀레니엄 세대들은 TV를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TV를 보지 않고요. TV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그런 생활 습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즉 이렇게 화면이 굽어지는 형태의 스크린 형태의 어떤 디스플레이가 이제 대세가 될 건데요. 이제는 화면의 그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포터블하게 가져가려면 굉장히 어떤 많은 기기가 따라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됨으로 해서 인터페이스, 즉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UX, UI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바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산업이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손목시계라든지 이런 이 목걸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전자기기와 결합이 돼서 이제는 하나의 그 정보 매체로서 IoT 기술이 적용됨으로 해서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현재는 완성도가 중간 단계지만 앞으로 최상위 단계로 가게 되면 사람이 개입이 안 되고 전기 자동차 스스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됩니다. 이러면 가장 먼저 바뀌는 환경이 이제 기사가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이 또 하나의 경쟁 상대로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아침에 먼 거리에 있는 위치에 도달하려면 미리 그 전날 가서 숙박을 하고 일을 보고 오는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이 움직이는 스마트폰과 같이 움직이는 스마트폰과 결합된 이 스마트 모빌리티는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또 다른 집의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목적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알아서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인식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호텔과 같은 형태의 숙박은 또 하나의 사양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마트 워크 환경에서는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됨 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또한 반복적인 일보다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창의적인 일은
사람이 하고 반복적인 일은 AI가 운전이나 회계 아니면 법률적 판단, 진단 이런 쪽은 맡고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은 사람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신산업이 또 창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슈머 환경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는 제조를 위해서는 디자인, 프로토타입, 검령, 생산, 재고, 판매, 물류, 고객, 즉 디자인에서 고객까지 8단계가 필요했는데요. 이게 3D 프린터가 앞으로 상용화되면 단지 2단계, 즉 디자인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거를 바로 프린팅해서 사용하는 프로덕트 컨슈머 환경이 구현이 됨으로 해서 2단계로 이렇게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현재 미국의 물류업체 페덱스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곳이 이 3D 프린터 분야라고 합니다. 이유는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대양을 건너는 비행기 물류 중에 반 이상은 현재도 3D 프린터로 다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데이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현지에서 3D 프린터로 프린팅했을 때 물류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그게 대체가 된다고 하고요. 그만큼 이제는 3D 프린터가 새로운 하나의 인프라로서 누구나 디자인만 할 수 있으면 제조업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 비용 제로 창업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관점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워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무실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에 관련된 그런 인력 고용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고정비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카페나 토즈 이런 사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슈머라는 프로덕트 컨슈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1인 제조업이 가능함으로 해서 기존에 창업 때 필요한 어떤 투자 비용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비용이 안 들고도 어떤 제조업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IoT 기술이 접목됨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함으로 해서 마케팅 비용이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계 비용 제로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창업에 관련돼서 이런 사무 환경이라든지 생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환경에서 비용이 최소화됨으로 해서 창업에서 비용 안 들이고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창업 환경에서 또 생활비 자체도 패시브 하우스라든지 전기 자동차 또는 노마드 오피스 환경에서는 비용이 최소화됨으로 해서 창업이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생활비를 최소화시킴으로 해서 앞으로는 1인 창직이 더 가능한 환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창직의 인식 변화를 보니까 국내의 비정규직 또는 단기 계약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그냥 이렇게 단기 계약직이 아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직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우버의 경우 정규직이 2,000명인데 16만 명이 계약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SNS 기반 브랜드 창직이 앞으로 대세가 되는데, 이렇게 우버의 경우에 이 16만 명이 이제는 그냥 단기 계약직이나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하나의 1인 창직으로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회사에서 이 고용된 사람들한테 일을 나눠주는 어떤 구조였다면, 이제는 미래의 창직은 나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과 협업을 통해서 일을 같이 한다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프로젝트를 같이 함으로 해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면요, 다양한 수입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프로젝트별로 수입이 발생되니까 일이
하나보다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일이 끊길 위험이 적어지고, 그리고 수입이 고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결국은 1인 창직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인 창직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하는 방법에서는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안목이 우선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전문가라는 정의는 고객이 누구이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 초기와 상업화 단계와 성장 단계에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예측을 하고요. 거기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문가로서 이런 미래의 어떤 창직을 위해서 어떤 전문가가 되는 방법적으로 보면 생계형 창업이 아니고 기회형 창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험을 축적해서 전문가로서 브랜딩이 가능한 그런 업을 택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학생의 경우는 취업을 했을 때는 그냥 생계형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획을 통해서 내가 학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더라도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취업을 해서 전문가로서의 로드맵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직장인 경우는 생계형 창업은, 그러니까 그 어떤 치킨집이나 아니면 음식점, 호프점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냥 생활비를 벌기 위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1인 창직 아니면 창업을 위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뭔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그렇지만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분야에서의 어떤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력을 쌓아서 기술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 분야에 내가 문외한이거나 경험이 없지만은 그런 경우는 그냥 봉사로 가서 그 분야의 경험을 획득하는 그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인 창직 로드맵을 보면 크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는 먼저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창직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창직 단계를 통해서 전문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취업이나 학위, 봉사, 출판 등을 통해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전문성이 결국은 이제 메인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주변으로부터 브랜드 인지도와 그리고 공감 마케팅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이 되었을 때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비유를 들면 연극을 하는 것과 같고요. 연극 배우가 연극을 통해서 유명한 연극 배우가 되었을 때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연극을 하지 않을 때는 매출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자 내가 연극 배우로서 내가 좀 더 수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영화를 찍어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게 창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영화를 찍는 것이 결국은 아이템을 개발하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연극을 배분하고 마케팅하고 또 다른 연극을 찍기 위해서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때 우리는 고용을 통한 창업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 형태가 되고, 이게 결국은 자연스러운 창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회사가 처음부터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개발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캐즘이나 죽음의 계곡,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또 창직 때와 마찬가지로 용역이나 상품 유통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를 하게 되고요. 회사 차원에서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 장단점을 파악하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창업 아이템으로서
하나의 시스템화 시켰을 때 그게 이제 매출로서 발생하면서 안정화되었을 때 진정한 성장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인 창직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게 미래의 하나의 로드맵이 되겠고요. 그 창직 단계에서는 보통 시간이 한 3년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년이 걸린다고 보고요. 창업 단계에서도 또 한 3년에서 5년이 걸리니까 총 한 10년 정도의 그런 어떤 시간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창직 로드맵을 한번 보시면 내가 전문가로서 창직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 봉사 그리고 취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력과 그 다음에 다양한 학위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경력 하나하나가 결국은 전문성을 가진다는 거죠. 이런 전문성이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전문성이 한 3개 이상이 되었을 때 남들과 차별화된 여러분의 그 각자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어떤 경력을 확보하게 되면 그 중간 영역은 자신만의 브랜드가 되고요. 그걸 우리는 창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험적 자산이 이제 창직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사서 고생하자. 즉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